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밥도 잘 먹고 걸어 다니니 아직 괜찮아.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몸속 근육은 겉으로 티나지 않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근육 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40대 이후부터 근육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청년기의 근육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살은 늘고 근육은 빠져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숨은 노화의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면역세포를 움직이는 대사기관이기도 합니다. 즉,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당뇨 심장병 치매까지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다. 라는 학자들의 주장,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근육을 갉아먹는 가장 큰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 단백질을 거르는 습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근육을 해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 뿌리를 조금씩 잘라내듯이 어느 순간 서 있을 힘조차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속에서 이런 변화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는 것.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노화 자체가 주범이다 라는 의견과 생활 습관이 70% 이상을 결정한다 라는 의견이 맞서지요. 하지만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고친 사람은 근육을 지켜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빠르게 약해졌다고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좋은 습관과 반대로 근육을 망가뜨리는 3가지 위험 습관을 모두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실질적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근육을 지켜가는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고 한마디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웃는 힘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끝내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은 입맛이 없다, 대충 먹는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근육을 늙게 하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난 순간 단백질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밤새 단백질 합성이 멈춰 있다가 아침에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은 그대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아침 단백질은 근육을 깨우는 첫 번째 알람과도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0년 뒤 걷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근육량도 확실히 유지되었습니다.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근육 장수의 열쇠라는 증거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만 단백질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고기도 좋지만 매일 아침 고기를 먹기 어렵지요. 대신 계란, 두부, 요거트, 그리고 따뜻한 콩국이나 삶은 콩 한 그릇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특히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노인의 하루 근육 유지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최근 일부 학자들은 아침 단백질보다 저녁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아침 단백질을 거르면 하루 종일 근육이 굶주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 단백질 효과도 반감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5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아침을 빵과 커피로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기운이 빠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두부 반 모와 달걀 하나를 아침에 추가하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이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힘이 달라요. 예전엔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다시 눕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작은 습관의 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내 아침 밥상에 단백질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것이 근육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아침에 챙기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활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단백질은 근육을 깨우는 알람입니다. 계란, 두부, 요거트 같은 친숙한 음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밥상에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근육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약은 무엇일까요? 비싼 보약일까요?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근육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학자들은 근육은 게으름을 가장 싫어하는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은 마치 근육을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계단 몇 칸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는 작은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나를 써주는구나 하고 다시 성장 신호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매일 단 10분씩 근육 운동을 한 사람들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즉, 작은 운동이 뼈와 관절, 나아가 생명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운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회만 하셔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둘째, 벽 짚고 팔굽혀 펴기입니다. 바닥이 아니라 벽에 기대어 팔을 굽혔다 펴는 것만으로도 상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셋째,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발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잠깐 시간을 내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되살아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근육 운동보다 걷기가 더 효과적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과 혈관 건강에 탁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반박합니다. 걷기는 기본. 하지만 근육 운동 없이는 다리에 힘이 남지 않는다. 즉, 걷기와 근육 운동은 결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려주는 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걷기만 했습니다. 하루만 볼을 채울 만큼 부지런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셨습니다. 알고 보니 허벅지 근육이 약해 몸을 지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5분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2달 뒤 이분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훨씬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넘어질까 두렵지 않아요. 이 변화는 거창한 운동이 아닌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근육을 위해 한 동작은 무엇입니까? 만약 떠오르는 게 없다면 지금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 앉아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약이 아니라 사용이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벽 팔굽혀펴기, 발뒤꿈치 들기. 이 3가지 작은 동작이 여러분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70세에도 당당히 걸을 힘을 되찾게 해줍니다. 작은 운동이 만드는 큰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육 건강을 위해 단백질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 두부, 계란 같은 음식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정작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단순한 물 한 잔이 근육을 살리는 가장 값싸고 강력한 보충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의 근육은 70% 가까이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수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마치 메마른 논처럼 힘을 잃습니다. 수분이 줄면 단백질 합성이 방해받고 젖산 같은 노폐물이 쌓여 쉽게 피로해집니다. 몸이 무겁다, 기운이 빠진다는 느낌. 사실 갈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체내 수분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근육 경련이 잘 생기고 회복 속도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노인 탈수는 낙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넘어져 다치는 이유가 단순히 다리가 약해져서만이 아니라 수분 부족으로 뇌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균형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반문하실 겁니다.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2리터 이상을 권장하고 일부는 개인의 체중 활동량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마셔라. 갈증을 느낄 때 벌컥벌컥이 아니라 아침 기상 직후 한 잔, 운동 전후 한 잔, 식사 사이에 한 잔씩. 이 습관만으로도 근육의 회복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는 차차 나 커피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빼앗는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은 맑은 물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야말로 근육을 적셔주는 최고의 약이지요.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늘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근육 질환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하루 5번 알람을 맞추고 물 한 잔씩 드세요. 한 달 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가 거의 사라졌어요. 아침에도 몸이 한결 가벼워요. 비싼 약도 특별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물 한 잔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물을 몇 잔 드셨습니까? 2잔, 3잔? 만약 5잔도 안 된다면 근육은 이미 목이 마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나는 물 마시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 땐 식탁 위에 물컵을 늘 올려두거나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분이 있어야 단백질이 제대로 자리 잡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운동 전후 물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근육 회복력과 활력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커피? 아니면 물 한 잔? 근육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물 한 잔이 근육의 생명줄이다. 여러분, 근육은 언제 자랄까요? 운동할 때일까요? 아니면 단백질을 먹을 때일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근육이 커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운동 중에는 오히려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즉, 근육은 쉴 때, 특히 잠잘 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어린이에게는 키를 키우지만 성인에게는 근육을 재생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깊이 자지 못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그 힘이 절반밖에 발휘되지 못합니다. 잠이 최고의 단백질 보충제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수면의 질입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깊은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밤중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을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근육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노인의 불면증은 근육 감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낙상 위험을 2배로 높이고 회복 기간도 길게 만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저녁 늦은 시간에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맥주 한 캔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침실의 환경입니다. 빛을 줄이고 조용하게 만들며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면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재미있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낮잠이 근육 회복에도 효과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낮잠이 밤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해 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낮잠이 길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낮잠이 몸을 살린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밤잠을 깨뜨린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겨 드셨지만 근육이 자꾸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면 습관을 살펴보니 밤마다 4, 5번 깨어나고 새벽 4시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9시 이후 물을 줄이고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2, 3번밖에 안 깨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요. 놀랍게도 근육량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은 어떠십니까?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휴식과 수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낮이 아니라 밤에 자랍니다. 깊은 수면이야말로 단백질을 재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녁 카페인을 줄이고 스트레칭을 하고 침실 환경을 정리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70세 이후에도 튼튼한 근육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실에서 무엇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근육을 되살리는 조용한 치료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밤 10시 이후에 밥 한 공기, 라면 한 그릇, 빵이나 과자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출출해서 조금 먹었을 뿐인데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큰 덫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나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않으니 에너지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탄수화물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당분은 지방으로 변하고 근육 속 단백질 합성은 방해받습니다. 즉, 밤늦은 탄수화물은 근육을 살리는 대신 오히려 태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한 사람들은 같은 양을 낮에 먹은 사람보다 혈당이 2배 이상 높게 치솟고 인슐린 반응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고 근육 회복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오지요. 그럼 늦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같은 빵 한 조각이라도 아침에는 근육을 살리지만 밤에는 지방으로 쌓이고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같은 열량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칼로리의 총량만 맞추면 언제 먹든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 건강 연구에서는 같은 칼로리라도 언제 먹느냐가 근육과 대사를 결정한다는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남성 환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저녁을 소량으로 드시고 밤마다 TV 앞에서 과자를 드셨습니다. 밤에 뭘 안 먹으면 도저히 잠이 안 와요 하셨죠. 검사해보니 근육량은 또래보다 확연히 낮고 혈당은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밤 과자를 줄이고 대신 저녁 식사 때 두부와 채소를 충분히 드시도록 한 것입니다. 2달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자꾸 먹던 습관이 줄어드니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힘도 더 납니다. 작은 변화가 근육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밤 식탁에 올라온 음식은 무엇입니까? 만약 흰쌀밥 2그릇, 라면, 빵이라면 근육이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먹는 탄수화물은 이중의 타격을 줍니다.
혈당을 올려 혈관을 지치게 하고 근육 회복을 막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 탄수화물 과식은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큰 적입니다. 아침에는 같은 음식이 약이 될 수 있지만 밤에는 독이 됩니다. 만약 출출하다면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삶은 달걀 반쪽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육을 늙게 만드는 늦은 밤의 과식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더 젊게 살리는 절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밥상 앞에서, TV 앞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의자에 앉아 쉬고, 저녁엔 또 다시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나요? 나는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앉아있는 시간이야말로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노인은 3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노인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왜일까요? 앉아있는 동안 다리와 엉덩이 근육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신호도 사라집니다. 마치 기계가 전원을 꺼둔 것처럼 근육은 그 순간부터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10시간을 앉아 있으면 그 운동 효과가 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짧은 운동만으로는 긴 좌식 생활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했으니 괜찮아 라는 생각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중요한 건 운동 시간이다. 나머지 앉아있는 시간은 크게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근육대사 연구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에 미치는 해로움은 따로 존재한다. 운동과 별개로 오랜 좌식 생활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지요.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여성 환자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 걷는 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근육이 자꾸 줄어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니 나머지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셨던 겁니다. 제가 권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부엌까지 걸어가 보세요. 한 달 뒤 이분은 눈에 띄게 활력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곤 했는데 요즘은 훨씬 가볍습니다. 바로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다시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앉아만 있던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혹시 5시간, 6시간 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단 유도 3분만 움직여도 혈액은 다시 돌고 근육은 깨어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오랜 좌식 생활은 혈액순환을 막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결국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앉아있는 시간마다 1시간에 한 번, 단 2분이라도 일어나 움직이기.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70세, 80세 근육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앉아서 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 한번 쭉 펴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근육은 이미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무엇을 드시나요? 물 대신 달콤한 주스, 탄산음료
혹은 당이 첨가된 커피 음료를 찾으시지는 않나요? 조금 마시는 게 뭐가 문제겠어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달콤한 음료들이 근육을 조용히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순간 근육은 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며 근육이 분해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쉽게 말해 당분이 많은 음료는 근육의 건축 현장을 멈추게 만드는 셈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루에 단 2캔의 탄산음료를 마신 노인 그룹은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3년 뒤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낙상 위험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당뇨 위험만이 아니라 근육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일 주스는 천연이니까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으니까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즙으로 짜내는 순간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는다. 따라서 주스는 과일보다 오히려 더 해롭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큰 컵에 과일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운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검사를 해보니 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근육량은 감소세였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주스를 줄이고 대신 통째 과일을 조금씩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이분은 놀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스를 줄이니 아침 피로가 덜하고 다리 힘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달콤한 음료 대신 물과 통과일. 작은 변화가 근육을 살린 것이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음료수로 갈증을 달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물을 잘 안 마셔서 라는 이유로 주스나 이온 음료를 찾으셨다면 그것이 근육을 서서히 늙게 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맛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레몬이나 오일을 넣은 물, 보리차 또는 무가당 허브티 같은 음료는 갈증을 풀어주면서 근육에도 해롭지 않습니다. 특히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장에도 좋으며 어르신들이 마시기에 가장 무난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콤한 음료는 순간 입은 즐겁게 하지만 근육에는 독이 됩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당 첨가 음료는 혈당을 치솟게 하고 단백질 합성을 막으며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맑은 물, 보리차, 허브티는 근육을 살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갈증이 날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손이 주스로 가는 순간 근육이 슬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을 고르는 순간 근육은 기뻐하며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술 한 잔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 맥주 한 캔 정도만 마신다. 술 없이는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성 한 잔이 근육에는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단순히 간에만 나쁜 게 아닙니다.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즉, 근육을 짓는 일꾼들을 술이 제일 먼저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에너지로 태워져 사라집니다. 이 과정을 알코올성 근위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노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노인보다 5년 뒤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졌고 낙상 위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나는 적당히 마시니까 괜찮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는 적당한 알코올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적포도주 한 잔이 심혈관계에 이롭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분석 연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근육과 뼈, 뇌 건강까지 고려하면 안전한 음주는 없다. 즉, 술은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근육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소주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졌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술자리를 줄이고 대신 저녁마다 따뜻한 차와 단백질 간식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3달 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줄이니 아침에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오고요. 근육은 정직했습니다. 술을 줄이자 곧바로 회복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피곤하니까 맥주 한 캔 하고 스스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 캔이 누적되면 근육 속에는 작은 공백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서 있을 힘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완전히 끊는 게 힘들다면 현명한 대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술자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술 대신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하는 것, 또는 술을 마시더라도 반드시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근육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근육을 갉아먹는 불씨입니다. 매일의 한 잔은 근육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공백이 쌓여 결국 큰 힘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술잔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선택이 내일의 다리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근육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늦은 밤 과식, 오래 앉아있기, 달콤한 음료, 잦은 알코올. 이제 나는 무엇을 잃었나 라는 두려움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을 살리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선물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뇌가 젊어집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마이오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깨우고 치매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걷기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다리 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의 젊음 약이기도 합니다. 둘째, 심장이 강해집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을 끌어당기는 펌프 기능이 커져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심부전이나 협심증 같은 질환 위험도 낮아집니다. 여러분, 심장은 단독으로 뛰는 게 아니라 온몸 근육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버티는 것입니다. 셋째, 관절이 편안해집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지요? 사실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모든 충격을 대신 받아 더 아픕니다. 하지만
근육이 든든하면 관절을 보호해 통증이 줄어듭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자연 보조기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보호대가 바로 여러분의 근육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은 근육량과 정비례한다 고 주장합니다. 즉, 같은 70세라도 근육이 있는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손주와 뛰어놀 수 있지만 근육이 약한 사람은 외출조차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70세, 어떤 80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진료실에서 만난 80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하루 20분씩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걸음걸이는 60대 못지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 또래 친구들은 다 약봉지를 들고 다니는데 나는 내 두 다리가 약보다 더 든든한 힘이지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뇌를 살리고 심장을 살리고 관절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아가 자존심을 살리는 일입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웃는 힘.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면 얻는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뇌가 젊어지고 심장이 강해지고 관절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품격이 달라진다. 여러분, 오늘부터 근육을 살리는 습관을 실천하신다면 이 선물은 70세, 80세가 되어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1시간씩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보충제를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운동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90세 어르신이 12주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더니 근육량과 보행 속도가 뚜렷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단지 쓰느냐, 안 쓰느냐에만 반응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내가 근육을 위해 한 작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혹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 앉아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근육은 깨어납니다. 저는 75세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5회, 매일 두부 반모 추가하기, 이 두 가지 작은 습관만 권했습니다. 2달 뒤 환자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주 손잡고 시장을 같이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2~3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 주저앉았는데 지금은 30분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맥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아침마다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술을 반만 줄이고 대신 물 한 잔을 더 하세요. 한 달 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줄이니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근육에 이렇게 큰 울림을 준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불가피하다. 는 주장과 생활 습관만 바꾸면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는 주장이 맞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실제 삶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꾼 분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의 기둥이 아닙니다. 근육은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기둥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웃음을 지켜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물 한 잔 더하기, 밤 과식 줄이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70세에도 80세에도 스스로 걷고 웃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감동. 여러분도 오늘 그 첫 발걸음을 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습관 5가지와 근육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쓰면 살고 방치하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나의 선택만 바꿔도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대답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올리고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앉아있는 시간마다 일어나고 늦은 밤 과식을 줄이고 술잔 대신 따뜻한 차를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70세에도 80세에도 스스로 걷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근육은 단순히 힘의 상징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유가 바로 근육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함께 근육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습관을 바꾸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약속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내 근육을 지킨다. 나는 내 삶을 지킨다. 나는 내 가족의 웃음을 지킨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